네,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의 21,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어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ISDS의 중재 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금융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하나 약 2,8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오늘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발언자분들이 다수 계신 관계로 발언 시간은 2,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관심 있게 추적해 오신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께서 참석을 희망하셨으나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안타깝게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이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병덕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입니다. 과거 언론에 따르면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 중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산업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 2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라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 소송 금액은 허수입니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을 물어주는 형국입니다. 이는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입니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를 신청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인수 및 매각 행위 자체가 국내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했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자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 있는 전현직 모피아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해야 되고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론스타 문제를 대응해 왔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론스타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20년부터 수많은 기자회견과 인터뷰, 상임위 질의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론스타에게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5조짜리 소송을 2,800억까지 낮췄으니 우리 정부가 나름 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일부 모피와 금융관료가 저지른 사건의 책임을 모든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에게 부과한 조세 부문 등의 쟁점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액이 모두 금융감독, 금융부문과 연관되어 있고 그 책임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금융부문 쟁점을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10년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 건 없으므로 금융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금융관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준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 중재 절차에서 어떤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결과는 패소입니다. 금액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금융관료의 잘못으로 패소했다는 것, 국민 혈세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과정, 혹은 론스타가 하나지주에 매각하고 퇴각하는 과정, 혹은 ISDS 중재 절차 대응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왜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논거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ISDS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께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자료의 공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참여한 단체들과 함께 론스타의 진실이 국민께 한 올에 숨김없이 공개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이상우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의 인수와 론스타에 대한 매각이 불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론스타를 피고로 해서 주주 대표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불법성을 계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원고 자격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소가 판결을 받았지만은 론스타의 인수와 매각에 대한 불법성을 계속적으로 다퉜던 참여연대로서는 어제의 중재 판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불중재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책임인적 근거가 왜 금융당국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과정에서 매매 가격에 관여를 했냐라는 것이 주된 책임 근거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관련 자료를 따져보면은 현재의 고유 관료들, 특히 추경호 총리는 그 금융당국 측을 지금 담당하고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는 매도인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고위 관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재판정 취소 요청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에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한다 하지만 승소율은 대략적으로 14%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1심에서 주장했던 중재판정에서 주장했던 주가 조작 재판 중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보다 근원적인 주장, 즉 론스타 자체가 인수작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최단적으로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 고위 관료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장을 과거의 행위 같은 경우를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중재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결정문 공개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변론서 전부 다 공개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리고 공정하게 중재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런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입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 그리고 하나은행으로 매각 과정에 대해 금융노조가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과 부패입니다. 부실은행이 아니기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당시 금융위 실무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비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각을 강행한 주역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금융위 은행 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자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상대로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벌여 점포수와 직원 수를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통해 벌어들인 무려 4조 원이라는 이익은 다름 아닌 당시 외환은행 직원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론스타는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소를 했고 지난 8월 31일 2,8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판정에 대해 정부의 성공이라고 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합니다. 2006년 감사 결과에 나와 있듯이 부실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을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외국 투기자본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이후 소송에서 다시 2,800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게 한 현 상황을 진정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금융노조 10만 조합원은 분명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민간 부문의 0.1% 임금 인상도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물경 2,800억 원의 거액이 일부 정책 결정권자들의 잘못으로 외국에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의 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등입니다. 아마 은행원이 2,800억짜리 대출을 부실 취급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280억이나 560억을 은행원 개인 돈으로 변상하라는 부실 책임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배상 결정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외국 투기 자본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노조는 구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하나은행 인수 과정 그리고 ICSID 대응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론스타의 전철을 따라 점포를 없애고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배당만 늘려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현 금융 지주 회사들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투기자본과 결탁한 정책 결정자들의 편이 아니라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점을 국회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어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논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법무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발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스타가 6조 원의 청구 금액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3천억 정도, 4.6%로 막았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국민의 혈세를 단 1원 한 푼도 허투루 나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취소 소송을 준비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그렇게 잘난 척하던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실제 ISDS는 단심제입니다.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취소 소송 낸다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치 국민의 혈세를 정말 하겠다라고, 다시 한 푼도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내막에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걸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통해서 샅샅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급선무라 보고 있고, 또한 그 판정문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후반기 하나금융으로 논스타가 외환은행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김석동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이 추경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이었던 김주현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2006년도에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이건 불법 매각이라고 밝혀진 가운데서 검찰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중수비에 긴급하게 투입됐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고, 현재 감독원장인 이복현 감독원장이었습니다. 기소는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 관료 및 지금 이 정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론스타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본다라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때 당시 다 동조했고 방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무총리를 하고 있고 부총리를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얼마나 비웃을지,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발언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입니다. 앞서 이재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은 블랙머니에 나오는 영화 같은 상황입니다. 외환카드가 불법 매각이라고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끝까지 대법원까지 기소 상고를 했고 다퉜고, 산업자본이 이미 알고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일본 골프장을 론스타가 자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2조가 넘겼기 때문에 골프장을 알고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했던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지금 현 금융위원장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저희들은 ISDS 이 과정이 과연 모피아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변할 뭔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KBS가 입수했던 ISDS 자료를 자문하면서 봤던 내용을 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까지 한국 측이 2014년 3월 21일 제출한 반박 서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안 다루는데 양쪽이 동의했다고 론스타가 2015년 12월 21일 절차명령 1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쪽이 다 불편했던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던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ISDS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은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들을 주장했다면 100% 이길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은 의심만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 같은 세금 한 푼이라도 안 나가겠다는 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판정문을 공개해서 그 판정문에 나와 있는 지연 사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이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ISDS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였던 모피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기한 게 아닌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론스타가 초기에 수사가 들어갔던 단계도 국회가 청문회를 했고 론스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게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 정치적 수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나가려고 한다면 이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쨌든 한 정부에 있는 한 팀으로 지금은 있지만 이 팀들의 이해관계가 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나간다는 것들은 국회에 판정문을 보고하고 감사원에서 적정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에 의해서 론스타 측 스티븐 리는 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금도 범죄 인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공소시효는 넘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스티븐 리를 비롯해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 기소 중지되어 있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 형식적인 범죄 인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송환 조치해서 수사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공범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자본으로서 대주주 자격성을 갖추지 못한 론스타에게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고 매각 과정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간 론스타에게 또다시 혈세 수천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론스타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가 개최되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고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피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론스타 관련 문제점을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도 기획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이지우 관사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